반갑습니다. 감성 경영론 11주차. 오늘은 11- 건강한 조직 문화의 8가지 특성에 대해서 8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전 복습을 하느라고 11-1 내용을 처음에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쪽을 수업하고 11-1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문화의 형성에서 문화가 많은 영향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기업 문화의 원천은 흔히 기업 설립자나 경영자의 가치관, 관리 관행, 그리고 그 성격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요. 조직 문화는 최고 경영자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선택, 그리고 행동 유형, 경영 철학 등에서 반응해서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IBM사의 회장 루이스 거스너는 IBM사의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한 방법 중 하나로 회사의 근무 복장을 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캐주얼 복장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이완시키려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감성 경영에 복장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은 왠지 조금 딱딱하고 더 규정 룰에 따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공공기관의 리더자가 자율복장 출근일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데 캐주얼 데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자연스럽게 복장을 편하게 입고 출근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의외로 편하게 입으라는데도 입지 않는 직원들이 꽤 많아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실제 공공기관의 이사장이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캐주얼 복장을 입은 사람을 격려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또 SNS 계정을 만들어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또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칭찬과 격려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제도화 될 수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공공기관의 경직된 문화는 새로운 절차나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습관에 멈춰 있었던 것을 바꾸기가 힘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요즘은 많이 그래도 유연해졌습니다만 관료적 성격이 아주 강하고 심지어는 어느 조직은 군대식 조직에 가까운 문화 특성을 보였던 것이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겐 혁신적 변화로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복장 하나를 바꾸는 것도 마침 혁신적인 변화에 분위기에 물꼬를 트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직생활 25년에 청바지를 입고 출근한 것은 처음이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실제로 편안한 복장이 마음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는 듯하다,
그래서 복장 하나가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로운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했다는 중간 관리자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직원은 자율 복장을 한 후 동료들과 대화가 더 많아졌고 회의에서도 개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전보다 활발한 의견 개진도 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장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력은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업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정서적 교감을 이뤄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 이런 것들이 경영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평가를 고려해서 너무 성과 위주 관리를 하고 또 자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 전개를 진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다수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고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 속에서 신뢰와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구성원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성문화 형성은 이렇게 복장 하나부터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례는 너무 단조롭지만 그 시작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는 비용과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노력이 이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고 경영진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형성과 유지 발전에는 설립자나 경영자의 영향이 절대적인데 이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과 철학이 기업 문화로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 규범, 기업의 경쟁 전략, 산업의 속성 및 기업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기업의 행동 역량 등 많은 요인들이 문화 형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성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경영자의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감성 문화 형성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하려는 지금 강의 시간 목표가 11-2죠. 그렇다면 건강한 조직 문화는 문화의 8가지 특성을 보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조직 구축이 목표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조직 내 모든 계층에서 건강한 조직은 개방적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조직의 강점은 타인으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와 수용하려는 데서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성원들이 개인적 책임을 다해서 노력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한 조직의 직원들은 책임감이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인이나 책망, 변명 등은 관계를 굳어지게 하고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팀은 서로 책임을 다하며 기꺼이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조직은 책임감이 있고 또 기꺼이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조직을
건강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정 범위 내에서 위험 감수에 대한 자유를 갖고 있더라 하는 부분인데요. 극단적이고 무모한 이용 감수나 지나친 통제로 억누르는 모든 어느 조직에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아주 심한 벌칙을 받거나 아니면 한직으로 뭐 인사이동이 된다든가 이런 위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절대 새로운 아이디어가 활발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위험에 대한 자유를 줘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한 조직에는 위험 감수에 대한 자유가 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고 모험을 해보고 도전 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업가 정신이 깃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건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도전 정신인데 이런 도전 정신이 나올 수 있도록 위험 감수에 대한 자유를 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몰입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중점 업무 시간이 주어지듯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몰입하지 않았을 때 좋은 성과는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을 하는 것은 쉬운데 조금 탁월한 것을 추구했을 때는 어려운 일이고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탁월함의 추구에는 조직 내외에서 항상 감성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또 건강한 조직에는 올바른 일을 하는데 몰입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인내할 의지. 실습으로부터의 학습 장려인데 지식 경영을 하는 데는 주로 성공했던 것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실패했던 것도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에 대한 처벌은 창의성을 억누를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인데요. 실수로부터 학습과 건강한 시도를 격려할 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으려면 실수로부터의 학습과 건강한 시도를 격려해야만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정직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는 행동은 신뢰를 약화시킨다 하는 내용인데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명확하고 투명하고 정직과 믿을 수 있는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조직 문화는 우리가 지금 다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정립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딱딱한 것 같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요. 지금 다음 장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론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니까 딱딱하긴 합니다만 다음 장에서 감성 경영의 실천 사례들,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협력, 통합과 전체론적 사고를 추구하더라 하는 내용인데, 요즘 업무들은 대다수 협업이 많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통합해서 하나의 큰 덩어리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전체론적인 사고를 추구하는데 영역 다툼과 협의의 사고는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최적의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팀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서 실행과 통합으로 조직의 강점을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아이디어를 설계했을 때 팀을 구성을 해서 팀 내 구성원의 협력을 통하는 협업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실행하는 과정의 실행과 통합으로 조직의 시스템 에너지, 시너지를 만들어서 조직의 강점을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난관 앞에서 용기와 지속적인 도전을 강조한다. 지금 여기서 중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도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관에 겁내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직면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건강한 문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관하거나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건강한 조직이 되려면 직면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건강한 문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성문화 형성을 위한 경영자의 실천 노력,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하다 했는데요. 경영자들 중에는 감성문화가 기업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 학계는 물론 산업 현장 연구들은 기업의 감성 문화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구성원의 만족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사회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차후에도 그런 감성 문화, 감성 조직, 감성 경영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또 11-3에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성원들의 사고, 또 어떤 의사결정, 행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막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추상적이거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생각에 머무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건강한 조직을 가져가기 위해서 8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경영자나 리더가 감성 문화 형성에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감성 문화 형성, 감성 조직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침 이것을 형식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감성 조직으로 변화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마침
우리 기업은 감성 경영을 한다 해서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성 문화를 형성하고 감성 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지와 작은 노력만으로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침 이벤트성으로 기업 홍보 수단으로 감성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성 경영은 우리가 중복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자신의 감성에 대한 이해와 활용만으로도 조직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들한테 칭찬의 전화 하나도 감성 경영에 포함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경영자가 업무 분위기에 쉽게 전염된 분위기가 미치는 효과를 경영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업무 분위기를 만들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성을 활용해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감성 경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성원들은 항상 경영자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과 행동이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자의 긍정적인 감성은 구성원의 태도, 창의성, 직무 성과를 높이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성은, 그런데 경영자의 부정적 감성은 오히려 대부분 구성원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구성원 개인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문화 형성을 위해서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감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자와 리더들은 자신의 감성과 무드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팀에 유용하지 않는다면 감성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 자기 감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긍정적 감성의 확산을 위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바디랭귀지라든가 얼굴 표정, 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인데, 비언어적인 행동, 이 내용은 뭐 팔짱을 끼고 있거나 얼굴색이 변해 화가 나 있다고 보이거나 뭐 이런 내용들,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은 눈맞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뭐 화난 표정의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감성적인 내용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과 아이 컨택트인데요. 눈맞춤을 해야 된다. 구성원과 아이 컨택트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눈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긍정적인 감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의 아이 컨택트, 눈맞춤은 구성원들이 경영자의 리더십의 감성을 더 빨리 이야기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부정적 감성을 가진 구성원의 태도와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팀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성이 다른 데로 전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팀 구성원은 본인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또 어떻게 그들의 부정적인 감상이 팀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이죠. 이런 구성원에 대해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 하위 부서, 팀 단위에서 긍정적인 감성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요 내용은 또 11-3에서 오늘 지금 11-3에서 못했던 내용을 연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11-2 내용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11-3에서 그 전에 못했던 내용을 연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